자, 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어, 뭐 늦긴 했지만 이제 경기 시간하고는 아주 큰 상관이 없긴 하죠. 해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원래는 50개, 100개, 50개 요렇게 되었었는데 계산하기가 조금 이제 어제 후원을 안 하고 오늘 오전에 후원하신 거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제 내일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 100개 쏘시면 내일 것까지 같이 보내드릴게요. 왜냐 내일은 뭐 미축도 10경기밖에 안 되고 저녁 경기도 사실 뭐 5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올킬 했다. 두 주합밖에 안 갔지만 오늘 이제 첼시 승 그리고 댈러스 오버, 미네소타 오버죠. 그리고 미네소타 승과 LA 갤럭시의 오버. LA 갤럭시는 밴쿠버 프렌을 보긴 했지만 불안했어요. 밴쿠버 프렌이. 그래서 결국엔 LA 갤럭시 오버를 간 게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미네가 이기든 LA 갤럭시가 오버가 나든 처음에는 이제 흐름이 미네 2대 0에 첼시가 1대1 상황이었는데 첼시가 자책골이죠. 어쨌든 2대1이 되면서 댈러스가 먼저 골을 넣었나? 아무튼 오버가 먼저 나면서 첼시만 이겨주면은 완벽했다. 근데 첼시가 그렇게 좀 운이 좋게 골을 넣었고 LA 갤럭시도 3대 0으로 끝났나요? 3대 0까지 봤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배당이 적더라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거의 맞물려서 이제 뭐 두 개 갔는데 올킬이죠 뭐. 그리고 이제 못 간 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첼시 핸디물을 이거 미네소타가 배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네소타 승이랑 같이 묶어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다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하고 나가셨네. 좀 늦게 보는 바람에 어쨌든 오늘 거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요새 흐름이 매우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클럽 월드컵이랑 골드컵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발매가 중단돼서 못하긴 했지만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축구 위주로. 야구는 당분간 손도 안 댈 거며 이번 K리그 1 경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국내 경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본 축구 J리그로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있긴 하지만 뭐 K리그나 J리그나 어렵긴 매한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제 그죠 표는 언제 가냐면 6시가 지금 그래도 이제 2시 경기는 안 갑니다. 일부러 빼놨고 마치다 경기부터기 때문에 6시 마감되는 게 3경기 나머지는 다 대부분 다 7시라서 5시 보통 1시간 전 늦어도 한 5시 한 1, 20분 그때는 갈 겁니다. 제가 왜냐면 그때 하고 이제 구매를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고 편은 좀 5시에서 5시 한 1, 20분 사이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경기? 근데 전 평소대로 가긴 했는데 막 남발하진 않을게요. 뭐 핸디무 뭐 예를 들면 뭐 다폴 고배당 그거는 다폴 고배당은 사실 1, 2순위 아니면 뭐 언오버 이런 경기를 제가 이제 묶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폴은 안 보내드릴게요. 그냥 이제 오늘처럼 깔끔하게 뭐 2경기 내지는 뭐 2경기에 배당이 안 나오면 3경기. 네네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아직 하기 전이라 만약에 6시 경기 안 좋아 보인다? 근데 그때 기억을 하시고 계시네, 기기님이. 왜냐면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자면 그때 좋았던 경기가 있어요. 첫 경기가 뭐였냐면 그때 가시마 아니면 가시화였을 거예요, 그때. 근데 분석에도 가시화인가 그 홈에서 가시화인가 가시마가 이제 승이었어요, 승.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가시마 경기였죠. 그래서 이거 가야 된다 해서 결국엔 제가 이제 늦게 한 것도 있고 나머지 조합들을 잘려다 보니까
조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6시 경기를 묶어서 가려고 했던 조합이 한 6조합 됐어요, 진짜. 그 중에 하나 적중하긴 했지만 조합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분산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히 6시 경기를 좀 빼자. 아무리 가시마가 좋아 보여도. 그래서 가시마를 버리고 나머지 경기들도 버렸어요. 뭐 무승부도 버리고. 결국엔 6시 경기 때 무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과감히 버리고 나머지 경기들로 갔는데 결국 세 조합 중에 그 주력이 적중했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그때 가시마가 선제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가서 너무 아쉽다 했는데 그때 지지 않았나요? 가시마가 2대1로? 그래서 그래서 아주 나이스했다. 잘 건너뛰었다. 3.6배 맞아요. 그때 교토상가 프렌, 교토상가가 그때 뭐 너무 시원하게 이겼고 부천도 마엔을 했고 그리고 아키타도 이제 프렌을 했기 때문에 3.6배. 달달했죠, 아주. 달달했습니다. 달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못내 그 아쉬운 건 없죠. 나머지는 뭐 오히려 무가 떠버렸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고 어쨌든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진짜 좋아 보이는 경기로만. 그래서 오늘도 분석을 하고 마치다 아키타 바랬나 요 경기가 만약에 별로다 하면은 6시 경기도 건너뛸게요. 그러면 결국엔 7시 경기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더 늦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시 경기 때문에 5시에 보낼 걸 6시 경기 뛰면은 7시 경기이기 때문에 1시간 전. 저는 웬만하면 1시간 전에 보통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늦게 일어났으면 그 확인을 못하고 못 보낼 뻔했는데 7시에 보내셨더라고요. 그 쪽지를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보냈죠. 저도 9시 그쯤에 이제 확인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경기 그렇게 갔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적중해서 다행이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이어서 해외 축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합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면은 중복을 섞어서 가도 나쁘진 않겠다. 예를 들면 뭐 오늘 첼시가 좋았다면 첼시 승을 주력으로 뭐 첼시 승에 뭐 미네소타 오버 아니면 미네소타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첼시에 뭐 LA 갤럭시 오버를 섞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위험 부담은 있죠. 첼시가 지는 경우에 나머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겹쳐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도 가보고 요렇게도 가보고 정 조합이 안 나올 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이제 나름 저는 촉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경기를 다 가려고 해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 가고 뭐 겹치면 안 된다 해서 1순위, 2순위 이제 조합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겹친다기보다는 승을 간 거, 마엔 간 거 빼고는 승이 너무 좋아 보이면 마엔을 가는 경우는 있지만 뭐 1순위의 경기가 2순위에 겹친다든가 2순위 경기가 뭐 3순위 아니면 뭐 고배당이 겹친다든가 물론 고배당은 이제 다포를 갔을 땐 그러지만 그렇게 겹치게 안 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하나씩 많이 틀렸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폴더수를 좀 적게 가든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좋아 보이는 경기만 다른 거 못 가더라도 그냥 딱 눈 감고 갈 것만 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새는 언어보도 막 자주 가려고 안 해요. 예전에는 언어보도 무조건 승패라는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갔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언어보도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안 가든가 아니면 정 가고 싶으면 승패 라인이랑 이제 좋아 보이는 것만 묶어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치다 경기부터. 그래서 마치다 하고 지금 시미즈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마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미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순위가 더 높고 승점도 높고 득실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마치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7승 3무 2패 원정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홈의 마치다보다 원정 시미즈 성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결장이 크게 없긴 한데 오히려 시미즈 쪽이 브라질 선수 마테우스의 경고 누적도 있고 해서 수비 쪽에 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마치다가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상성도 크게 뭐 앞서는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최근 마치다가 가시마도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 지금 리그 3연승 컵대회 포함 4연승이기 때문에 흐름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홈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은 좀 반반이긴 해요. 뭐 예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시미즈가 최근에 무득점 경기도 2번이나 했고 홈에서만큼 득점력이 원정에서는 물론 원정도 득점력이 없진 않아요. 막 3골 2골씩 넣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뭐 세레소나 아니면 홈에서 비셀고베전도 골을 많이 넣었는데 그 정도로 갖고는 부족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다가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미즈보다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1.81 땐 가볼만 했거든요. 근데 1.63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갈 만한 가치가 없다. 2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뭐 물론 최근에 4연승으로 흐름이 너무 좋긴 하지만 가끔씩 홈에서 무득점 했던 그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썩 가진 않다. 다만 이제 시미즈도 최근 원정 성적이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마치다 승무 사이드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보기도 좀 애매해요. 요 경기 마치다가 최근에 오버페이스긴 한데 시미즈가 언더 성향이라서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키타하고 미토 일단은 6시 경기가 이제 바렌나까지 3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좀 구매를 늦게 하러 가도록 할게요. 5시에 갈 거 한 6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미추까지 분석을 하고 방송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마 미추까지 같이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시 경기를 건너뛰면 7시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7시 전까지만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타 미토. 이거 원정 미토 쪽으로 좀 배당이 빠지는데 이게 흐름도 흐름인데 이게 뭐 K리그도 그렇고 J리그도 그렇고 해외 축구보다 확실히 어려운 게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그날 컨디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 아키타는 홈에서 일단 미토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1승 3무. 근데 3연속 무승부 중이라 상성은 반반이고 아키타 미토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미토가 배당이 빠질만 하네요. 1위라서 득실도 나름 괜찮고 그리고 아키타가 실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배 이상. 그래서 실점 부분으로만 치면 아키타가 제일 많아요. 실점이 꼴찌는 아닌데 그리고 아키타가 홈에서 성적이 매우 안 좋죠. 미토가 홈만큼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왜냐 홈에 무패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3번만 진 거면 나름 잘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상 여부는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결정자 부분이 아키타 쪽이 장기 부상자들 포함하면은 조금 손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 다 퇴장이나 경고 누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땐 미토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미토가 흐름이 괜찮아요. 4승 1무. 그러니까 중간에 컵 대회를 빼면은 제프 원정이 마지막 패배입니다. 즉 4월 3개월이 지났죠. 3개월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리그 경기를. 그리고 득점도 꾸준해요. 무득점 경기 나서 이제 뭐 무승부 났던 경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무가 별로 없습니다. 얘네가 8연승까지 했고 9번째 경기에 도쿠시마전 비겼기 때문에
그 전에 8연승이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얘네 좀 특징이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정 3승 1무 컵대회 포함, 리그 보면은 2승 1무인데 원정에서 최근에 득점이 계속 꾸준히 좋았고, 뭐 홈에서도 득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홈에서 좀 실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했다. 홈의 실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버 성향이에요. 여기도 보면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고, 미토는 최근에 실점이 좀 적기 때문에 언더가 좀 섞이긴 했는데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토도 득점이 꾸준하고, 아키타도 뭔가 승패가 그렇게 미토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득점, 실점 꾸준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미토 승무에 오버사이드를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뭔가 미토의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미토 승을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키타가 지금 홈에서 5경기 연속 승점이 없긴 하거든요. 저 승이 없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오버를 노려도 되는데, 예전에 반포레고나 도쿠시마 상대로 득점 없이 졌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저는 이제 뭔가 오버는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원래 오버를 봤었는데. 그래서 미토 승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다. 원정이긴 하지만 요것도 배당이 2번 빠졌는데 배당이 나쁘진 않거든요. 전 배당까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솔직히 아까도 마치다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원래 홈 성적이 안 좋았었고 최근에 잠깐 잘한 것 같고 가기에는 좀 배당이 매력적이진 않아서 이제 완벽하게 승을 보진 않았던 건데, 만약에 마치다가 뭐 2배 정도 받았다면은 배당 대비 노려볼만 하죠. 근데 저 정도 배당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바렌나하고 오이타 가도록 할게요. 원정이라, 그리고 미토가 아키타가 이제 그런 그 홈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키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성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3연속 무승부인 걸 생각하면 무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미토 승이 좋아 보이지만 원정인 점, 그리고 배당이 2번 바뀌었고 아키타가 어쨌든 상성에서 지지 않았던 점, 아키타의 최근 득점력 보면은 충분히 비길만도 해요. 미토가 뭐 무패 흐름은 좋긴 하지만 뭐 실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6시 경기는 대부분 좀 애매합니다. 마치다 홈인데 배당이 별로라서 애매하고, 미토가 좋아 보이지만 상성도 그렇고 배당도 빠져서 좀 원정인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반, 제 느낌은 살짝 반반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를 보도록 할게요. 6시 경기, 6시 55분 경기도 있는데 거의 7시에 가깝기 때문에, 자 바렌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렌나 오이타인데, 자 이거 상성은 바렌나가 최근에 좋거든요. 20년도 이후에 2승 1무로 좋고, 자 바렌나하고 오이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득점이 2배 차이 나요. 실점은 물론 바렌나가 더 많긴 하지만 득점 2배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근소하게 득실이 앞서 있습니다. 오이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오이타의 장점은 실점이 적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홈의 바렌나 성적 좋죠. 오이타도 홈에서 좋고. 근데 바렌나는 원정도 차이가 없는데 오이타는 원정하고 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 좀 더 좋다는 점.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면은 일단 최근에 바렌나가 실점이 좀 꾸준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3경기 무패, 특히 홈에서 같은 경우에는 4경기 1승 3무로 무패 중입니다. 바렌나가 최근에 졌던 경기는 미토 원정밖에 없어요. 최근에 잘 나가는 미토 빼고는 최소 비겼다. 즉 무도 조금 있긴 한데 최근에는 무보다는 승이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바렌나 입장에서 미토 경기 빼면은 득점이 그래도 꾸준했다. 다만 이제 리그 초반에 연승을 해서 좋지, 그 이후에 4월달부터는 승리가 거의 없긴 해요.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제프. 나머지 경기는 비기거나 이제 졌기 때문에 바렌나도 홈에서 원정만큼 승률이 좋진 않아요. 최근에
홈 성적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최근 흐름으로 보면은 원정에서 승리를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오이타 같은 경우 지금 두 경기째 득점이 없죠. 그리고 얘네가 원정에서도 지금 네 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뭐 득점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최근 두 경기 무득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렌나가 이제 실점이 많긴 하지만 득점이 워낙 더 많고 얘네가 득점력으로만 보면 아마 1일 거예요 바렌나가. 그리고 오이타가 뭐 실점이 적다고는 하는데 최근 원정에서 보면 야마가타 3실점, 뭐 도쿠시마 최근에 2실점. 그래서 뭐 한 골로 틀어막은 게 아니라서 실점이 적다 뿐이지 뭐 무조건적으로 0대0 1대1의 승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바렌나가 실점이 많지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요것도 바렌나 사이드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바렌나도 배당이 이제 빠졌잖아요. 1.59로 메리트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요 경기도 바렌나 승부 봅니다. 왜냐? 바렌나가 홈에서 승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5승이 5승 중에 아마 4승이 초반에 했고 최근에 1승밖에 없습니다. 그 얘긴 뭐냐? 한 번 빼고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무승부 염두에 둬야 된다.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왜냐면 오이타가 뭐 이마바리 원정도 비겼고 최근에 두 경기 득점이 없지만 충분히 언제든 비길 수 있다. 뭐 상승도 바렌나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 항상 홈에서는 실망감을 안겨줬었거든요. 바렌나 예전에 이와키 4실점, 에임의 야마가타 상대로도 1대1로 비겼고 이래서 홈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치다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다는 원래 홈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요새 좋아지지만 못 믿는 거고 바렌나는 리그 초반에 성적이 좋았는데 요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마치다나 바렌나나 배당이 너무 적어요. 안 그래도 기존 배당으로도 갈까 말까인데 배당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서 무승부를 무조건 염두에 둬야 된다. 다만 이제 시미즈나 오이타의 승리는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시 경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하자면 갈지 말지 저도 잘 모르겠다. 확실히 뭐 마치다 승이다. 뭐 배당 대비 미토 승이다. 바렌나 승이다. 물론 미토, 바렌나, 마치다가 다 좋아 보여요. 확실하게 더 좋아 우위를 좀 생각했다면은 뭐 세 개를 묶어 갈 수도 있겠죠. 묶으면 5배니까. 근데 항상 무승부가 걸리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 경기는. 일단 카트는 전부 다 이제 승으로 이제 카트를 담아두고 무승부가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갈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6시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6시 경기 건너뛰어서 이제 살아났거든요. 애매하다 싶으면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카야마 경기부터 이제 진짜라 보시면 되고 자, 오카야마 산푸이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카야마 같은 경우 산푸이로 뭐 전적이 최근에 이제 산푸이로 원정에서 이겼던 전적이 있죠.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산푸이로를 갔기 때문에 언더랑 고민했는데 결국 0대1로 졌습니다. 왜냐면 이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다르긴 하지만 얘네 1부잖아요. 1부에서 실점이 진짜 적은 편입니다. 산푸이로도 마찬가지고 둘 다 거의 1, 2위 다투고 있거든요. 19골, 18골. 근데 이제 여기서 산푸이로가 좋은 점은 득점이 오카야마보다 높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도 나름 성적이 괜찮은 산푸이로인데 오카야마는 그래도 홈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해볼만해요. 산푸이로를 잡은 적도 있고 둘 다 결장이 최근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가시마 원정, 즉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지난번 발매 중단되기 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2대1로 역전을 했죠. 오카야마가 역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거든요. 본인들이 역전패를 당한 경우는 있긴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원정 연승도 그렇고 물론 이제 홈에서 후쿠오카한테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라든가 의외로 질 때 무득점 경기들이 많아서 뭐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산푸이로가 최근에 나고야한테 지고 뭐 비셀고베한테도 지고 했기 때문에 연패 중이라 3연패까지 그림은 그리기가 좀 어렵긴 해요. 물론 예전에 4연패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연패 이제 출발 시작점이 오카야마였죠. 오카야마를 기점으로 이제 뒤에 3경기 다 졌으니까 4경기 중 3경기 득점이 없었어요. 산프이로가. 그래서 요 경기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카야마가 또 잡을 수도 있고 산프이로가 연패를 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둘의 성향이 언더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산프이로가 뭐 요코하마 4득점 그리고 뭐 도쿄 뭐 그렇게 뭐 다득점을 했는데 오카야마가 의외로 지더라도 많은 점수를 내주면서 질 것 같진 않다. 물론 홈에서 2대2, 2대1 경기도 있긴 한데 언더 이 경기는 비길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오카야마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로 따지면은 그래도 산프이로의 3연패 그림은 안 그려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연패도 하고 원정에서 보여줬던 그 득점력 보면은 요코하마 FC 빼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오카야마도 최근에 홈에서 막 그렇게 좋다고 할 그 정도의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원정만큼 저는 그냥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다. 근데 언더가 배당이 낮잖아요. 사실 별로입니다. 이 경기는 갈만한 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가시화하고 FC 도쿄 가도록 할게요. 자 가시화 성적이 너무 좋죠. 2위입니다. 2위. FC 도쿄한테는 최근에 좀 밀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반반인데 어쨌든 살짝 밀리는 정도. 근데 지금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2위입니다. 2위. 도쿄보다 득실도 괜찮고 승점 차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가시화는 원정에서 이제 엄청 성적이 좋긴 하거든요. 7승 3무 1패로 1인데 홈에서는 2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성적이 중하위권이에요. 그만큼 홈에서는 원정만큼 그렇게 좋진 않다. 그 승점 자체가. 그리고 FC 도쿄도 원정에서 승점이 뭐 최하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성적만 보면은 가시화가 좋긴 하죠. 가시화가 좋은데 자 어쨌든 지금 가시화의 폼을 봤을 때 홈에서 지금 3대3으로 비겼단 말이죠. 교토상가전을. 도쿄베르드 3, 시미즈 2득점. 이 얘기는 뭐냐면 다득점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컵대회를 빼더라도 뭐 홈에서 2골 그리고 뭐 빗셀고베전 지긴 했지만 득점 무득점 한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가시화가. 그리고 FC 도쿄도 지난번 요코하마 FC 역전을 했죠. 2대1로. 그리고 요코마리전도 3대0으로 잡고 그래서 그 전에 도쿄가 질 때 뭐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컵대회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갑자기 또 득점을 많이 하다 보니 뭐 지금 연승 중이기도 하고 가시화는 뭐 3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그래도 제가 볼 땐 가시화 승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질 것 같진 않아요. 가시화가 홈에서 뭐 2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다만 지난번 교토상가전처럼 다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도쿄 같은 경우 가끔씩 원정에서 다득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대2 무승부라든가 3대2 승이라든가 또 최근에 2경기 연속 다득점이다 보니 가시화 승부를 보지만 뭔가 오버를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가시화 승이나 오버나 배당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20경기이기 때문에 앞에 한 10경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세레소까지만. 자 가와사키하고 가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 지난번에 갈 뻔했다가 못 간 가시마 운이 좀 따라줬죠. 자 가와사키가 가시마 상대로 최근 홈에서 졌는데 그 전에 성적이 압도예요. 압도. 그 지기 전까지 뭐 6연승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는 가와사키가 가시마 상대로 좋다. 그리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시마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득점은 높습니다. 득실에서 살짝 좀 밀리는 것 같지만 득점이 앞서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아요. 득실이. 그래서 득실이 같다. 그리고 득실이 같다는 건 뭐겠습니까?
둘이 가장 좋은 득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마가 1위기 때문에. 그리고 가와사키가 홈에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가시마의 단점이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1위인데 원정이 홈보다 많이 못 미쳐요. 원정 유일하게 무승부 없는 팀이 가시마입니다. 5승 5패. 그래서 홈에 가와사키면은 원정에 5승 5패면 가와사키가 뭐 상성도 좋고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뭐 수비 쪽에 최근 뭐 부상이 한 명 있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고, 자, 가와사키가 어쨌든 빗셀고베한테 지고 니가타를 잡긴 했지만 지난번 또 도쿄베르디전을 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홈 성적만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 빗셀고베전 빼고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가시마가 1위기도 하고, 가시마도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왜냐, 얘네가 지금 더 이제 그 성적이 더 좋을 수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패를 하다 보니 살짝 좀 그 주춤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다. 왜냐, 1위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달아날 수 있었지만 달아나지 못했죠. 그래서 승점이 가시와랑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시마 입장에서도 오카야마전 역전패 당했고, 지난번 홈에서 마치다한테도 선제골 뭐 두 골을 먼저 내주면서 결국 못 이겼고, 산푸이로전도 선제골 내주고. 요새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가시마가. 그 전에 요코마리한테 3실점 하기도 했고. 해서 1위긴 한데 원정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홈만큼, 그리고 최근 홈에서도 역전패를 당해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거면은 가와사키도 해볼 만하죠. 다만 가와사키도 득점에 비해 홈에서 실점이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즉 이 얘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봐요, 오버. 솔직히 가와사키 가시마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상성은 가와사키인데 가시마가 3연패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물론 3연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산푸이로 교토상가 역전패 당하고 세레소한테 지면서 3연패 했는데 4경기째 못 이기는 거기 때문에 순수 리그로만은 4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컵대회 포함 말고는. 그래서 가와사키가 이기든 지든 골 넣을 것 같고, 가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오버가 가장 좋다. 그 다음 요코FC 요코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요코끼리의 싸움인데 하위권 싸움이에요. 오히려 요코하마 FC가 요코마리 상대로 상성이 좋습니다. 최근 20년도 이후에는 또 2승 1무로 진 적이 없고. 자, 요코마리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요코 FC가 4점을 앞서고 있어요. 득실도 같고, 그리고 요코마리는 원정에서 1승밖에 못한 팀이고, 오히려 홈에서 좀 더 승리가 많은 요코 FC가 더 좋다. 그리고 요코마리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기존에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애매한 선수들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미드필더의 경구 누적, 그리고 공격에 이제 토노다이아 이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팀 내 5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안 그래도 성적 안 좋은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잠깐 가시마랑 마치다 잡으면서 반짝했다가 다시 지금 리그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1무 3패. 쇼난전도 선제골 내주고 비긴 거라서 사실 최근에 3연패 할 동안 득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컵대회 포함하면 4경기 연속 무득점. 근데 요코하마 FC는 지더라도 FC 도쿄전 선제골 넣어서 졌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뭐 가시와랑도 비겼고 홈에서 후쿠오카도 잡고, 그래서 홈에서 훨씬 더 승률이 좋죠. 그래서 요코하마 FC는 리그만 봤을 때는 매우 안 좋긴 해요. 지금 4연패 중이라. 요코마리보다 어찌 보면은 리그만 놓고 봤을 땐 더 안 좋긴 하죠. 다만 홈인 점, 그리고 이게 또 최근 홈에서 연패할 때 득점이 없이 지다 보니 요코마리도 못하긴 하는데 요코하마 FC도 가기가 좀 빡세요. 이 경기. 사실 이 경기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결장자까지 있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 FC 쪽을 조금 더 보면 좋은데, 둘 다 득점력이 거의 진짜
안 좋다 보니 사실 이 경기는 언더 찍거나 패스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사실 원래 패스 경기인데 언더가 배당이 그래도 좀 나름 괜찮고 요코하마 FC도 그렇고 요코마리도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다 보니 언더를 노릴만 하다. 근데 오버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언더가 막 100%다 이런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배당 대비 노릴만 하다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아니면 그냥 패스해라 요런 경기 그냥 관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고야 도쿄베르디. 자,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도쿄베르디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 뭐 전적이 막 근래 들어서는 그 24년도에 한 번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뭐 아주 큰 뭐 전적으로 보긴 어렵고 일단 나고야하고 도쿄베르디의 성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승점이 같고 득실도 나고야가 실점이 많긴 한데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득실은 나고야가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홈 성적이 좋잖아요. 나고야가 원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결장이 이제 마테우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빼고는 크게 없거든요. 나고야 공격에. 물론 도쿄베르디도 몸 상태가 공격이 안 좋은 선수가 몇 명 있긴 하지만 뭐 아주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최근에 산프이로까지 잡은 나고야 빗셀고베한테 최근에 진 거 말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고야가 예전에 비해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요. 특히 홈에서 5경기 무패 중이고 컵대회 포함. 그리고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죠. 얘네 뭐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데 최근 냉정하게 이제 원정만 봤을 때는 리그로만 봤을 땐 이제 나고야 홈 2승 2무. 도쿄베르디는 최근 4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그 4경기 중 2경기가 득점이 없었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나고야 승 보는 게 맞다. 배당은 오히려 도쿄베르디 쪽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갑니다. 흐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지난번 산프이로 잡은 것도 크고 가끔씩 좀 최근에 이제 뭐 오카야마 비긴 거라든가 시미즈를 못 잡은 게 좀 타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나고야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요 경기 나고야 승부 보시면 되겠다. 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언오버는 모르겠어요. 배당이 오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버를 노려볼 만은 할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노린다면 나고야가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하잖아요. 특히 홈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나고야가 지는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도쿄베르디가 결국엔 2골을 넣어야 되겠죠. 나고야가 그래도 1골은 넣는다는 전제로 가면 뭐 그랬을 경우엔 오버를 노려볼 만하죠. 왜냐면 도쿄베르디 최근에 오버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언더가 진짜 많았었는데 왜냐면 도쿄베르디 팀 자체가 득점이 저조해요. 15골밖에 못 넣어서. 그래서 언더 배당이 좀 큰 것 같은데 도쿄베르디가 2골 넣으면 뭐 사실상 오버고 1골만 넣어줘도 나고야가 이기는 그림으로 가면 오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 대비 노려볼 만하다. 반반 2.5배나 되니까 뭐 만약에 오버가 막 한 1.7이나 8 됐으면은 굳이 애매한데 2.5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고야 승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이제 교토상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가타. 자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10년도 더 됐거든요. 최근에 경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즉 상성에서는 니가타한테 안 좋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교토상가 같은 경우 지금 니가타 상대로 홈에서 안 좋긴 한데 성적은 반대예요. 승점 2배 차이.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 대 4위의 교토상가. 승점이 19점 대 38점이기 때문에 득실도 반대로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 상성만 빼고는 교토상가가 홈에서 성적도 좋고 원정에서 니가타 성적 별로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수비의 경고 누적 1명 교토상가 그리고 공격에 지금 하파엘 얘가 부상 때문에 지금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아는데
일본인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경기 못 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둘이 1, 2위거든요. 득점이 8득에 6득. 어시까지 합치면 둘이 14골에 6개니까 좀 임팩트가 크죠. 공격 쪽에서는.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적 이슈도 있고 수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도 있긴 한데 규토상가가 타격이 더 크죠. 이게 경고 누적까지 있고 공격에 이제 그 선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도 좋고 모든 상황이 다 좋긴 하지만 상성과 지금 뭔가 선수 결장 쪽 부분에 있어서는 교토상가가 좀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의 이제 흐름인데 교토상가가 어쨌든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컵대회 포함. 그리고 최근 2경기 다 다득점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컵대회를 빼면은 리그 3경기 연속 3득점입니다. 3득점. 이 얘기는 뭐냐? 득점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토상가는 원래 오버가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오버를 가면은 오버될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니가타가 지난번 마치다한테 0대4로 지긴 했지만 얘네도 원정에서 최근 가와사키나 이제 후쿠오카 상대로 득점을 좀 했고 그리고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니가타가 원정에서. 물론 무득점한 경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득점이. 뭐 가끔 한 번씩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기도 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장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결장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부상은 아마 완전 결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그래도 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 교토상가 승무 보고 오버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오늘의 관건은 언오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승패 사이드를 보면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일단 배당은 오버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교토상가의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교토상가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래도 득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는데 교토상가가 홈에서 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오버가 더 좋으냐 교토상가의 승리 더 좋으냐에 이제 관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교토상가 볼게요. 왜냐면 지난번 무득점도 있고 니가타가 예전에 나고야 원정 무득점도 있긴 했거든요. 그때 나고야가 3골을 넣어서 오버가 났던 경기인데 그래도 교토상가 승을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 쪽으로 보는 쪽으로 체크할 때는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교토상가 승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공개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나머진 그냥 조합에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세레소 오사카 간바 오사카 싸움인데 자 세레소가 최근에는 조금 더 좋긴 해요. 뭐 완전 좋은 건 아니고 야구세 정도로 상성이 조금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 두 팀이 붙으면 무승부가 좀 많긴 했었는데 뭐 최근에 많다는 건 아니고 일단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승점이 5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다 이제 세레소가 좋긴 해요. 지금 홈에서 성적도 6승 3무 2패이기 때문에 훨씬 좋고 간바 오사카 원정이 별로거든요. 그리고 결장도 주전 기퍼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서브가 우리나라 선수 기퍼가 이제 한 8경기 정도 뛰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뭐 주전 기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기퍼 문제도 뭐 8경기 정도 뛰면은 큰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간바 오사카도 결장이 크게 없는 것 같고 하면은 이제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세레소의 요새 이 폼이 미쳤다. 지금 컵대회 포함 6연승 컵대회 빼더라도 4연승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다득점 중이에요. 지금 요코마리전 빼고는 3경기 연속 다득점 중이고 최근에도 뭐 비긴 거 포함해서 다득점 중. 최근엔 거의 오버페이스거든요. 질 때도 시원하게 0대3으로 지고 컵대회. 자 그래서 세레소는 홈에서 성적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홈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배당은 오히려 간바 쪽으로 좀 빠지긴 하거든요. 간바 오사카가 지난번 교토한테 3실점 했고, 그 전에 시미지 비겼죠. 그리고 가와사키도 비기고, 주빌로 이와타하고의 그 컵대회도 비기고. 그래서 최근 원정 5경기 승리가 없어요. 빗셀 고베전도 2대3으로 졌고, 우라와의 그때 연승을 막아내면서 이겨낸 게 마지막 승리이기 때문에 2달 전입니다. 최근에 간바 오사카의 폼을 보면 갈 수가 없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레소 승 봅니다.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되는 게 계속 지금 승무 보면서 오버나 언더를 같이 봤잖아요. 요거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오히려 언더로 배당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애초에 오버 배당이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간바 오사카의 원정에 이제 무득점 경기가 은근히 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오버 가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원정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뭐 간바 오사카가 이 비겼던 경기들이 있긴 해요. 시미즈나 가와사키. 그리고 뭐 우라와도 잡았었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무시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교토상가한테 질 정도면은 왜냐면 득점이 비슷하거든요. 교토상가가 뭐 승점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셀에서도 득점력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 넣는 골로 봤을 때는 그래도 셀에서 쪽 봐야 되지 않나.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셀에소가 다득점 못하면 비길 수도 있긴 해요. 세레소 승무. 저는 세레소 승을 좀 더 봅니다. 보면은 이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산까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문제의 팀이 나왔네. 또 빗셀 고베. 예, 매번 얘기하지만 자기하고 안 맞는 팀들이 있어요. 약간 징크스 같은 팀들. J리그에서는 빗셀 고베입니다. 빗셀 고베.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면 지고 안 가면 이기고,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일부러 막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상성은 빗셀 고베가 워낙 좋거든요. 지금 쇼난 상대로 4연승 중이라. 그래서 상성은 빗셀 고베가 좋고, 빗셀 고베가 지금 순위도 쇼난에 비해 훨씬 좋죠. 쇼난은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빗셀 고베는 이제 우승을 다투는 점수차기 때문에 1, 2위하고 1점 차밖에 차이 안 납니다. 득실에서 좀 밀려서 그렇지. 자, 쇼나는 득점도 저조해. 도쿄 베르디 다음으로 이제 득점력이 없어. 그리고 뭐 실점은 조금 그나마 빗셀 고베하고 비벼볼 만한데 득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을 게 없고, 그렇다고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빗셀 고베는 홈에서 성적도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빗셀 고베의 이제 오사쿠 유야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떠 있긴 해요.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는 건 아닌데 그래도 두 번째로 골이 많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더 타격이 크죠. 주전기파의 부상, 그래서 서브가 한 경기를 뛰었고, 뭐 미드필드에 이적 이슈도 있긴 해요. 이 선수가 어시도 그래도 몇 개 하긴 했는데, 그리고 수비 쪽에 뭔가 부상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쇼난이 좀 더 안 좋죠. 그래서 빗셀 고베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도 있고, 지난번 산프이로 후쿠오카전 2경기 무실점 중이고, 최근에 빗셀 고베의 패턴을 봤을 때 1실점 이상을 잘 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봤을 땐 지금 5경기에 4승 1무인데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뭐 시미즈 3실점, 뭐 간바 오사카 이겼지만 2실점 하긴 했지만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최근에 후쿠오카 원정이 그나마 하나 정도. 거의 승패로 갈린다고 보면 되는데 승이 훨씬 많죠. 그러면은 빗셀 고베가 이길 확률이 크죠. 아무리 징크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모든 그 지표들이 다 빗셀 고베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요코마리 비겼지. 근데 요코마리가 옛날 요코마리가 아니죠. 지금 꼴찌인 요코마리인데 요코마리하고도 비겼고 마치다한테도 지고, 최근에 쭉 보면은 5경기째 승리 없는데 본인들이 2득점 한 경기가 없고, 도쿄베르데 이길 때 잠깐 2득점 했지만 그 전에 뭐 무득점 3경기 연속하고,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요거는
아무리 상성이 안 좋고 제가 가면 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빗셀굽의 승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물론 배당 대비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1.47이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쇼난이 워낙 안 좋아요. 다만 이제 쇼난이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무득점 경기가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한 골씩은 꼭 넣고 있거든요. 지금 4경기 연속 리그에서 계속 골을 넣고 있어서 만에 하나 빗셀구베가 2골 못 넣는다. 선제골을 내주거나 0대0 흐름으로 간다면 비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승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거는 빗셀곱의 승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빗셀곱의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땡초님. 아마 6시 경기를 건너뛰면은 제가 볼 때는 6시. 그러니까 원래 6시 경기를 가려면 1시간 전인 5시고 7시 경기 위주로 갈 거면은 이제 6시. 거의 6시가 될 확률이 좀 크다. 요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조합이 아마 6시 늦어도 6시 그쯤에 해서 저도 아마 그때쯤 사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은 빗셀굽의 승 보시면 됩니다. 빗셀굽의 승을 보시면 되고 배당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안 와도 뭐 이길 팀 유력한데 가야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성에서마저 이제 뭐 쇼난이 좀 비볐다, 쇼난이 좋았다. 그러면 배당 대비 좀 꺼렸을 텐데 상성마저 좋기 때문에 이거는 빗셀굽의 승 보고 넘어갈게요. 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에는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 센다이하고 도야마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 와중에 오카야마 언더가 좀 배당이 올라가긴 했는데 잠시만요. 일단 8경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잘라서 할게요. 어떻게 잘라서 하냐. 지난번에도 잘랐던 것 같아요. J리그 1 따로 2 따로 K리그 1, 2 따로 K리그는 같이 묶었고 근데 오늘은 K리그 2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J리그 1 경기 8경기 묶고 그 다음에 센다이부터 이제 뭐 6경기 묶고 나머지 국내 경기 4경기 묶으면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그 6시 경기 그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센다이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갈타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꽤 높죠. 도야마 상대로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도야마는 강등권 위에 있고 승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득실도 차이 나고 뭐 센다이가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홈에서도 한 번밖에 안 졌고 도야마는 원정에서 1승 팀이고 뭐 모든 상황이 다 좋습니다. 뭐 몸 상태가 살짝 좋지 않은 몇몇 선수가 있다는 것 빼고는 도야마는 오히려 몸 상태 안 좋은 선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상성에서 최근에 컵 대회에서 6월달에 한번 지긴 했죠. 그때 도야마한테 그거 빼고는 뭐 그 전에 5연승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센다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 진 게 하필 또 홈에서 유일해요. 그게 그 도야마전 컵 대회. 그러니까 복수도 해야겠죠. 물론 컵 대회라 뭐 그렇게 무리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다 앞서긴 했습니다. 점유율, 슈팅 그런 게. 그리고 최근에 컵 대회 빼면은 리그만 봤을 땐 6경기 3승 3무로 무패 중이에요. 그만큼 센다이가 성적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7경기 무패 중이고 도야마는 제프를 잡긴 했지만 최근에 냉정하게 이제 리그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 제프 이기기 전에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전에는 승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뭐 10경기 더 됐죠. 한 10몇 경기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4월, 5월 아예 승리가 없었어요. 6월 말까지. 그 제프 전까지. 3월 달도 언제 이겼나? 아무튼 그 정도로 승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경기 중에 딱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냥 제프전. 여러 경기를 다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승부가 몇 번 있긴 했지만 요거는 센다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센다이 승 봅니다. 요거. 센다이 승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오미야하고 이와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은 일단 최근에 컵대회에서 비겼다는 점 홈에서, 그리고 이와키 상대로 23년도에 졌으니까 일단 이와키가 오미야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3승 1무. 그러니까 상성은 이와키가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오미야하고 이와키의 그 지금 성적인데, 오미야가 성적이 더 좋죠. 지금 4위. 2부에서 지금 뭐 득실도 괜찮고, 이와키가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패팀 중에 한 팀이죠. 미토랑 같이 홈에서 무패 6승 5무. 너무 좋다. 지금의 오미야의 홈은 좀 빡셉니다. 특히 원정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기퍼의 부상 때문에 지금 그것도 출전이 불투명하고, 서브나 다른 기퍼들이 몇 경기씩 뛰었죠. 우리나라 기퍼도 한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공격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서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고, 그래서 이어키가 뭐 최근에 도야마도 잡고 야마구치전 다득점도 하고 비기고 해서 득점력이 많을 때는 뭐 5골도 넣긴 했는데 구마모토 상대로 냉정하게 원정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바렌나 4대3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근데 오미야는 아시다시피 홈 무패팀. 뭐 컵대회를 지긴 했어요. 뭐 스쿠바대야? 근데 뭐 컵대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팀들도 있잖아. 리그 순위가 워낙 좋다 보면. 이와키, 하필 또 오늘 만나는 이와키 원정에서 진 이후로 지금 리그 9경기 무패입니다. 다만 3승 6무로 무가 너무 많다. 최근 5연속 무승부입니다. 한 번은 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미야도? 지금 홈에서도 3연속 무승부 중이라 2경기 0대0 계속 무승부인데 이와키한테 복수도 할 겸, 다만 이제 상성에서 밀린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당을 보고 가야 되긴 하는데 배당이 살짝 좀 빠졌죠. 뭐 이와키가 지난번 사간도스한테 지면서 이제 3경기 무패 흐름이 좀 깨졌는데 모르죠. 상성에서 강한 오미야 상대로는 또 잘할 수도. 그리고 오미야가 최근에 너무 무가 많기 때문에 요 경기는 오미야 승을 보지만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앞전의 경기들처럼 센다이나 비셀고베처럼 승만 보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따라요. 아무리 성적이 좋고 뭐 모든 게 좋아도 상성도 밀리고 유독 무승부가 많다. 라는 점 때문에 승을 보지만 무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미하고 제프하고 사간도스 가도록 할게요. 자, 제프는 아시다시피 원래 1위를 하고 있었던 팀인데 요즘 많이 안 좋죠.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상성은 제프가 이제 홈에서 사간도스 상대로 진 적이 없는데 전적이 너무 오래됐고, 자, 지금 순위만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프 3위, 사간도스 8위, 득실도 많이 차이 나고, 물론 이제 실점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일단 제프의 홈 성적 엄청 좋죠. 6승 2무 2패. 사간도스도 홈에서만 성적이 좋은 편이라 원정 성적이 홈에 많이 못 미치는데 실점이 좀 적은 게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유독 좀 실점이 적은 편이긴 해요. 득점도 적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프가 요새 이긴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제프라고 생각하면은 뭐 작년만 하더라도 득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홈에서는 특히 더 잘하고 그랬는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쿠시마전 3득점 빼고는 다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냐? 4월 말부터입니다. 구마모토전 비긴 걸 시작으로 이긴 경기가 4월, 즉 5월, 6월, 지금 7월 넘어가는 시점까지 딱 한 경기 이겼습니다. 이마바리 1대0. 무려 이제 무득점 경기가 그동안 5, 구마모토전 포함하면 6경기. 0대0 무만 지금 3번. 그리고 최근에 도야마 이와타까지 2경기 연속 득점 없이 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암담한 수준이죠, 제프가. 그래서 지금 7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제프가. 그리고 오랜만에 홈에서 한번 이겨줄 때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득점력이 안 나와줘요, 제프가. 그리고 사간도스가 어떤 팀입니까? 이거 초반에 막 4대1로 지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홈에서는 뭐 진 적도 없고 원정에서 지는 것도 거의 손에 꼽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엄청 순위 좋은 미토 상대로 한 골 차로 졌고 예전에 오이타 상대로 한 골 차고 지더라도 쉽게 안 집니다, 사건도스. 지난번 오미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제프가 이길 가능성이 뭐 흐름이 한번 와야 된다 해서 제프 가기에는 제프 득점력도 문제고 사간도스가 실점도 워낙 적은데 잘 안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사간도스 프렌을 가면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간도스도 원정입니다. 원정. 그렇게 성적이 좋고 패배가 적긴 한데 홈에서 최근에 무패인데 원정에서 무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정이 확실히 좀 불안하고 제프가 워낙 오랫동안 승리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에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도 있고 공격에 한 명이 지금 부상 때문에 이제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에 반면에 사간도스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러면 사간도스 프렌이 맞는 것 같은데 제프가 홈인 것 때문에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언더긴 해요. 제가 볼 땐. 제프가 그래도 지더라도 본인들이 득점이 많이 없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골 차였거든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사간도스가 원정인데 사간도스도 원정의 문제는 최근 2경기 연속 원정 득점이 없어요. 그래서 미토처럼 골을 내주는 경우에 1대0으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무패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간도스가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0대0 1대1 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을 좀 더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도쿠시마하고 후지에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성은 반반이고 지금 보면은 자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적이 너무 좋아요. 얘네 뭐 깔 게 없어요. 지금 컵대회 포함하면 8경기 무패인데 자, 컵대회를 빼고 볼게요. 리그만 보면은 7경기 무패 홈에서 4경기 2승 2무 그리고 얘네가 제프 3실점이 있긴 했지만 그 경기 빼면 사실 거의 최소 실점이죠. 무실점 경기도 한 4번이나 됐고 그래서 그 한 경기 빼면 거의 대부분 언더예요. 언더. 도쿠시마가 순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뭐 다른 팀들보다 득점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상위권 팀들에 비해. 근데 실점이 최소 실점 팀입니다. 11골. 가장 적어요. 실점이. 후지에다랑 득점이 23골로 같은데 실점이 18골 차이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6실점. 최소 실점 팀이죠. 5승 3무 2패. 근데 후지에다는 원정에서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도쿠시마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토하고 비기기도 했고. 근데 후지에다 물론 최근에 보면은 뭐 성적이 나쁘다 볼 순 없어요. 뭐 도야마라든가 그리고 야마가타 잡으면서 연승도 했고 근데 이마바리전 0대0으로 비겼고 삿포로 3실점에 원정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득점이 뭐 A매전 빼면은 사실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쿠시마가 안 그래도 최소 실점 팀인데 질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저는 도쿠시마가 이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후지에다도 2경기 무패긴 하지만 도야마하고 야마구치랑은 다르죠. 뭐 도야마 야마구치가 지금 홈에서는 오히려 후지에다보다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점이 괜히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쿠시마 승부 만에 하나 도쿠시마가 다득점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뭐 이와타전 1대1이라든가 도야마전 1대0 아니면 졌을 때 0대1로 졌기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후지에다가 좀 비빌 것 같다.
그러면 언더 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도쿠시마 승무. 도쿠시마가 질 것 같진 않은데 얘네가 워낙 언더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비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 보니 그래도 도쿠시마 승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더는 배당이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부 마지막 경기 이마바리. 5경기구나. 8개, 5개, 4개 하면 17개네. 그 삿포로는 끝난 경기였구나. 끝난 경기.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바리하고 반포레고. 이마바리도 아마 3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되게 성적이 좋았죠. 홈에서. 근데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여기도 제프만큼이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레고우상 원정 가서 지긴 했는데 전적이 한 번밖에 없고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이마바리가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상위권에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지금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포레고우하고 이제 한 경기 차이, 한 경기 승점 2점 차이고 이마바리가 원정 성적이 진짜 좋거든요. 5승 3무 1패. 물론 이제 홈에서 승리가 많진 않은데 최근에 너무 승리가 없어요. 1승 6무 4패. 6번이나 비겨서 이 고우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마바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주전키퍼의 부상 때문에 이제 서브들이 몇 경기씩 뛰었고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론 고우도 애매한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이마바리의 최근 부진 8경기 무승 컵대회 포함 홈에서도 지금 8경기 무승 컵대회를 다 빼고 리그만 봤을 때도 7경기 연속 무승 홈에서 6경기 무승 특히 득점력이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나 최근 후지에다 원정 무득점으로 됐던 경기들이 조금 있다 보니 득점력도 사실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반포레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이타전 빼고는 진 적이 없어요. 즉 아키타전부터 시작해서 8경기 동안 딱 한 번 졌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은 반포레고가 더 좋다. 다만 이제 반포레고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해요. 3경기 연속 비기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무 1패입니다. 얘네도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언더 성향이에요. 실점이 좀 적은 편이라. 그래서 요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언더 가기엔 배당이 너무 적죠. 1.35. 아무리 언더 경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언더 1.3은 잘 안 갑니다. 이런 거는 좀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결론을 내자면 이마바리, 반포레고 제가 요새 무승부를 잘 안 봐요. 안 보려고 해서 안 본 게 아니고 뭔가 분석하는데 무승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한테는 다행일지도 모르죠. 무승부 적중률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오늘 유일하게 그나마 무승부 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근데 좋아 보이는 무승부는 아닙니다. 그냥 볼 게 없어서 무를 보는 거예요. 둘 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 무승부 보기 때문에 그럼 반포레고가 더 좋지 않느냐. 최근 흐름이. 프렌 가면 될 거다. 요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마바리가 이제 홈에서 워낙 무가 많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이마바리가 오랜만에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그냥 무승부 고배당 노리거나 건너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좀 더 확률을 높게 가려면 고프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프렌. 이마바리가 요새 워낙 안 좋아서 무승부 또는 확률을 더 높인다면 고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승부를 최근에 거의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프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 남았죠. K리그 마무리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경기 건너뛰면은 조합을 6시까지 보내드리고 6시 경기를 건너뛰지 않으면은 5시 한 1, 20분? 왜냐면 지금이 4시
30분 다 돼가는데 분석 끝나면 거의 5시 임박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6시 경기를 건너뛸 확률이 커요. 가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뭐 노려볼 뿐이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건너뛸 확률이 좀 큽니다. 승무잖아요, 승무. 자, 이제 마지막 K리그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아산하고 수원 삼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수원 삼성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딱 하나 좋은 거는 실점입니다. 실점. 승점 1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홈에서 나름 2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아요. 그 수원 삼성도 홈만큼 원정 성적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수원 삼성이 지난번 부산하고 비겼잖아요. 물론 이제 인천한테 지면서 중간에 한번 지긴 했지만 잘 안 집니다. 수원 삼성도 보시면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위인 이유가 있죠. 득점도 1위고 인천에 비해 실점이 많긴 하지만 그나마 인천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도 10점 차긴 해요. 인천하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팀들보다는 근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충남 아산이 최근에 홈에서 천안시티한테 진 거 말고는 얘네도 패배가 없긴 한데 지난번 이랜드전 실점도 있고 뭔가 수원 삼성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수원 삼성이 최근 원정에서 성남, 경남, 뭐 부산은 퇴장이 있긴 했지만 충북, 청주까지 합치면 4경기 연속 다 다득점을 했거든요. 그 4경기 중 3연승 중입니다. 즉 최근 원정 5경기 패배가 없어요. 리그로 보면은. 그래서 확실히 수원 삼성이 한 단계 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된다. 요 경기. 왜냐면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그래도 충남 아산이 홈에서 천안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도 뭐 원정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경남, 성남, 부산, 충북 뭐 그 부천까지 5경기 무패긴 하지만 모든 경기에 다 실점을 했습니다. 1대1, 3대3, 4대1, 2대1, 3대1. 결국엔 실점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수원 삼성이 2골 못 넣으면 비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기 만약에 뭐 충남 아산이 그래도 홈에서 득점이 무득점 경기가 몇 번 있긴 했지만 득점을 할 확률이 높다면 오버를 가면 좋은데 배당이 별로 안 좋아요. 오버 배당이. 저는 수원 삼성 승무 사이드에서 좀 고민하는 게 낫다. 근데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가 좀 걸리긴 해요. 4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전남하고 인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상위권 싸움인데 어쨌든 오늘 다 1부는 없고 2부 경기들이죠. 인천이 홈에서 전남을 2대0으로 잡았습니다. 25년도에.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남하고 인천의 이제 흐름인데 전남도 성적이 좋다 보니 31점입니다. 승점. 인천이 워낙 좋아요. 14승 3무 1패로 이미 너무 치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뭐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남 홈에서 1패밖에 없긴 해요. 3승 2무 1패. 근데 인천도 원정 5승 2무 1패고 확실히 감독이 지난번 일부 감독상 받지 않았나 윤정환 감독이. 예. 강원이 왜 재계약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이 이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요새 인천이 김포전을 비기긴 했어요. 그때 막 뭐 논란이 있었나? 아무튼 그때 뭐 하이라이트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천이 홈에 비해서는 확실히 원정이 좀 불안하긴 해요.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들이 그래도 은근 많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를 보면은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하지만 천안시티 3대3, 3대1에서 3대3 됐던 경기. 수원 삼성을 이겼지만 결국 김포한테 비겼고. 그래서 전남의 홈이면 비길 수도 있겠다. 잘하면. 왜냐면 전남은 홈에서 득점력도 괜찮고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긴 하지만 모르죠. 이게 인천이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1.66.
적어도 1.78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인천이 유리하긴 하지만 무승부 염두에 둬야 된다. 김포한테 비길 정도면, 김포가 홈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점은 더 높아요. 3승 3무기 때문에. 근데 4패나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전남이 패배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래도 인천이 지금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컵대회는 졌지만 냉정하게 리그로 보면은 성남전 이후에 지금 계속 무패니까. 근데 가끔씩 중간에 이제 천안시티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최근에 뭐 두 번이나 비겼기 때문에 6월 초 6월 말, 그래서 이번에도 비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이기 때문에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천 승무로 보긴 했지만 아까 수원 삼성처럼 무승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인천 쪽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왜냐, 전남이 최근 홈에서 2경기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득실에서 확실히 인천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요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전남 홈이어도 인천이 원정에서 뭐 득점이 좀 약해야 되는데 16골을 넣고 있어요. 원정도 다득점 팀입니다. 수원 삼성이랑.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청주하고 이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일단은 상성은 이랜드가 원정 가서 3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성은 이랜드가 좋고, 지금 잠시만요. 아까 전남 인천 결장자는 오히려 전남 쪽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상으로 좀 애매한 표시들이 많긴 하네. 공격도 그렇고. 자, 그럼 그 충북 청주하고 이랜드 보면은 일단 충북 청주가 순위가 낮거든요. 이랜드하고 2배 차이 나요. 14점 대 이제 29점이니까 승점이. 득실도 다 밀리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직 홈에서 승리 못한 팀이 충북입니다. 충북 0승. 그리고 이랜드가 원정 성적이 별로다 하더라도 홈에 비해 충북이 0승이기 때문에 뭐 주전기포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이거는 뭐 충북 청주가 지난번 전남이랑 그 원정 부산도 비기면서 2경기 연속 비기긴 했는데 최근에 이긴 적이 없단 말이죠. 특히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홈 원정 포함 9경기 무승입니다. 9경기 3무 5패.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이랜드 같은 경우도 물론 원정에서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서 이랜드도 결코 좋진 않아요. 얘네도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충남 아산전도 선제골 내줬고, 제가 오버 봤던 경기인데 결국엔 요새 이랜드도 본인들이 오버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어줘서 천안시티 4골, 부천이 3골 넣어서 오버지, 냉정하게 보면 이랜드가 2골 넣은 경기 천안시티밖에 없어요. 최근 다 한 골입니다. 한 골. 1대4, 1대1, 1대1, 1대3. 그래서 그 전에 이랜드 물론 이제 홈에서 훨씬 많은 득점을 해서 그렇긴 한데, 충북 천주도 지금 1승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이랜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좀 커요. 충북 청주가 1승을 하든 이랜드가 이제 원정 5경기 무승을 이어가든, 아니면 이랜드가 원정 5경기만에 승리를 하든,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를 하든, 저는 무조건 오버 아니면 답이 없다 봅니다. 이 경기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흐름상 이랜드가 한 골씩밖에 최근 못 넣어서 그런데 그래도 득점을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충북 청주도 최근 2경기 연속 다 2득점씩 했고, 그리고 예전에 수원 삼성하고도 3대3 비긴 전적이 있어서 오버를 노릴만 해요. 이 경기.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하다 보니까 앞에 좀 바로 이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뭐 잡다한 얘기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원래 1시간으로 끊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은 6시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6시 경기들은 다 건너뛸 것 같습니다. 마치다, 뭐 미토, 바렌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난번에도 잘 건너뛰었다 생각하는 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전 경기 때문에 뒤쪽의 경기들이 막 조급해지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건너뛰자. 그때 가시마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6시 경기들은 그 가시마만큼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가시마마저도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무승부가 좀 걸리는 경기면 개인적으로만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다나 미토나 바렌나 승이 보이면 뭐 세 경기를 다 묶어서 승 가면은 아까 5배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기보다는 뭐 핸드물을 차라리 노리든 고배당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가볍게 그냥 다 무만 찍든 그렇게 가보는 걸로 하고 7시 경기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하고 안산. 자, 여기는 뭐 박빙의 팀이죠. 뭐 어디가 좋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일단 상승은 경남이 압도해요. 최근 안산 상대로 5연승 중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엄청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좋고, 자, 그러면 이제 경남하고 이제 안산의 문제인데 승점이 같아요. 두 팀이 17점으로. 근데 이제 득실에서는 경남이 조금 득점이 앞서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실에서는 오히려 안산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죠. 뭐 고만고만하죠. 둘 다 홈이나 원정 성적이나. 그래서 요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일단 안산 쪽이 경고 누적도 있고 미드필더에 수비 쪽에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경남이 좀 살짝 우세이긴 한데 최근에 4연패죠 경남이. 근데 안산은 잘 보시면 최근에 잘 안 줘요. 실점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언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산도 천안 프렌과 언더를 봤었는데 언더가 나왔죠 결국엔. 뭐 천안 프렌도 나온 게 되는 거죠. 안산 프렌이었나 아무튼. 안산이 지금 3경기째 득점이 없는데 지금 언더가 9경기 연속이에요. 본인들이 득점을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실점도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해봤자 뭐 부천 1골 아니면 제일 많이 한 때가 인천 2골. 충남 아산은 그 이후의 시점이 그 전의 시점이니까 경남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 그래서 최근에 잘 안 지기도 하고 실점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경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히려 실점을 많이 하면 많이 했지. 그래서 요 경기는 아무리 경남 홈이고 상성이 좋다고 한들 안산이 실점이 적기 때문에 뭐 안산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모르죠. 요 경기 상성이 밀려서. 그래서 전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낫겠다. 이런 경기 뭐 그냥 못 찍어도 되는데 경남이 지금 4연패인데 5연패는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4연패 할 때 천안시티 상대로 이기면서 3대1로 이기면서 4연패를 끊어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실점이 적다 보니 쉽게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언더를 보는 건데 꼭 승으로만 그 흐름을 뭐 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로도 가능해져. 그래서 언더 보고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애매하다. 원래 애매하면 그냥 묻찍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게 그냥 언더 말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갈만한 경기가 오히려 K리그 쪽은 좀 애매하고 J리그 1, 2에서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좀 보시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제 슬슬 조합 마무리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6시 경기는 각자 알아서 가는 걸로 하고 6시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아마 조합 보내고 아마 그때야 좀 구매하러 갈 것 같아요. 다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축은 언제 하느냐 클럽 월드컵이랑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아마 사고 와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아마 어차피 7시 경기를 구매하러 가기 때문에 조합을 6시에 보내고 저는 가는 김에 같이 살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 그거죠. 조금 더 늦게 나가더라도 6시 반에 근데 같이 구매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못하면은 갔다 와서 구매를 하든 어쨌든
미축이랑 클럽 월드컵은 한 9시쯤에 나갑니다. 조합이. 내일 이제 미축은 다 내일 마감이고 클럽 월드컵만 이제 오늘 11시 마감인가? 그러기 때문에 미축은 이따 와서 합니다.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오면은 7시에 오면은 좀 길게 하고 7시 넘어서 오면은 뭐 한 1, 20분 내로 끝낼 확률이 큽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얘기해 드리도록 이번 낮 경기처럼 길게 하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조합은 6시까지 나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랑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해요. 본의 아니게 뭐 이게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조합을 갔는데 이제 미네소타 승과 오버 그리고 첼시 승과 이제 뭐 LA 갤럭시 오버 예측했던 상황대로 잘 피해갔죠. 왜냐면 밴쿠버 프렌도 받고 콜로라도도 승물 봤는데 콜로라도는 애매해서 제외를 했고 밴쿠버도 프렌보다는 오버가 더 좋을 것이다 해서 잘 선택했기 때문에 언오버랑 승패 중에 잘 선택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게 했는데 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따가 클럽 월드컵하고 미축 경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지에는 6시에서 7시로 적었는데 만약에 7시에 못 오면 8시, 9시 뭐 그쯤에 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후원하실 분들은 다시 보기나 뭐 쏘셔가지고 쪽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뵐게요.